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시장론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론 총 15문항으로 여러분에게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은 여 안에 있습니다. 15문항인데 아마 24, 5문항 될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15문항 외에 몇 개 이어놨어요. 이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갑니다. 1번요.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 노입니다. 뭐라고요? 노동 공급 탄력성이에요. 인조, 여파, 노고산, 인구수, 노동조합의 결성과 조합 정도, 여성 고용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파트타임 근무제도 보급 정도, 노동 이동의 용이성, 유연성 정도. 저는 5번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노동 공급을 탄력적으로 하려면 내 노동 이동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차도 없다, 오토바이도 없다, 자전차도 없다, 이러면 노동 이동이 안 되면 탄력적이 안 되거든. 6번 고용제도 개선 정도요. 인조, 여파, 노고산. 그 밑에 중요한 문제 하나 이어놨습니다. 요거 댓글로 해가지고 여러분 메일 주소 적어주면 보면 요거 보고 해봐. 1번 밑에 중요한 문제 깔아놨습니다. 다음 2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놓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18년에 놓았는데 또 놓을 수 있어요. 답은 법사 남자 실가요. 실가 가게 생산기술,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집 안의 일들이 오토매틱 되면 가사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나갈 확률이 높죠. 그 정도예요. 3번 탄력성 구하라 놓으셨습니다. 탄력성요. 탄력성값 곡식하나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 하면 임금의 변화율 분의 퍼센트 분의 분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 제가 3번에 예제 2문제 이어놨어요. 탄력성 구하는 거. 우리 교재에 흔히 놓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놓은 탄력성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놓을 것 같아요. 프린트 꼭 받아가, 사실은 요겁니다. 위에 제가 받아가지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놓은다면 놓잖아요. 2년 안에 놓습니다. 3년에 했는데 2년이네요. 4번 K제과점 근로자수와 케이크 생산량이 아래와 같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4번 문제도 정말 좋습니다. 2016년 나오고 안 나온 문제인데 이거 어떤 문제냐면 K제과점 이야기예요. 근로자수 2명일 때 한개 생산은 2번 근로자수 3명일 때 한개 수입 생산은 2번과 3번은 1번과 2번에 다르지만 1번은 한개 생산을 물었고 내자로 2번은 수입을 물었기 때문에 2번은 돈으로 계산해야 돼. 네 수입 얼마고 돈 얼마 벌었노 이 말이니까 1번은 양이고 2번은 돈이고 3번은 기업 이용 극대화 8자 형광펜. 이거는 MC 이꼴 MR 한개 비용 이꼴 한개 수입이 같아지는 시점. 이지요. 요 문제 좋아요. 제가 3번만 말씀드리면 답은 2단위 근로자수 2명일 때인데 근로자수 2명일 때 하루 일당이 8만원 나왔고 일당 8만원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한 명일 때 10개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 18개니까 8개 늘어났거든. 그럼 8개 케이크 하나가 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MC 한개 비용도 8만원 들어가, 한개 비용은 한 명 더 들르는데 8만원, 한개 수입도 8만원 될 때가 최적의 고용단위, 다른 말로 여기 놓는 말 기업의 이용 극대화예요. 그럼 이거 넘어서게 되면 어떠느냐? 한개 생산성 체감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씩 들릴 때마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5번 내부 노동시장 의미와 형성 요인 장점요. 내부 노동시장 말 그대로 내부다. 외부하고 관계없어. 내부 안에서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가 다 결정돼 버려요. 또 회사 내규나 절차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전혀 무관해요. 소위
S그룹 아시죠? H그룹 아시죠? L그룹.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러니까 외부 시장과 전혀 무관한 그들만의 시장.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지들끼리 형성요인 턱형관 장기, 숙련의 턱 할 때 턱자고 그 외에는 앞에 턱형관 장기 잡으시고요. 장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 넘어가요. 프린트 있고 여러분 다 1차 때 합격하신 분이고 뭐 놓은다 정도 탁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수수 이야기도 하면 뭐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장점은 인동장고입니다. 인적 자본 확보할 때 동기 유발 효과 장기 고용 유지할 때 고임금, 고용 안정, 좋은 걸 놔두고 하여 인동장고 잡으셔야 돼. 자, 6번요.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4가지 또는 5가지 설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2019년 올해는 8,350원, 2020년 이미 결정되죠.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참고로 관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기대효과 좋은 점은요. 물론 좋은 점 많지요. 요거는 1번 제가 읽을게요. 산업 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 2번 기업들에게는 공정한 경쟁력 확보. 최저임금은 보장되니까 제품의 진로 승부를 걸게 하지요. 산업구조 고도화요. 기업 경영 근대화, 저임금 개선으로 노사 분쟁 완화. 소득의 정대로 우리 근로자로서는 유효 수요를 정대. 유효 수요가 정대되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참고로 그 밑에 중요한 문제 내가 깔아놨어요. 보세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요. 1번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과 임금격차 가져오는 요인.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지요. 나의 근로환경이 다른 사람의 근로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 임금으로 보상하여 프리미엄을 붙여도, 그죠? 인센티브 다 더 이 말이죠. 그 원인은 내용은 안쾌 교실 책량, 안정성에서 불안정, 쾌적함에서 불쾌, 교육훈련에서 많이 들어간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면, 책임감이 높다면, 난이도가 높다면, 그 아시잖아요. 이런 거. 너무 안쾌 교실 책량. 8번요. 부가급여에서 사장님이 선호하는 이 근로자가 선호해요. 부가급여 정의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별적, 단체적 모든 해물 보상으로서 노동시간 외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노동시간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지, 비노동소득이지. 근로하고 관계없어요. 종류는 유급, 연공급의 장점 3가지 쓰라. 정기위요. 아시죠? 정기성급이라는 생활안정, 기속의식 강화, 가면 갈수록 기속의식 충성심 강화됩니다. 정기위, 위계질서 유지에 가장 좋은 것이 연공급이라서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다 뭘 써? 연공급을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동비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고려하고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집니다. 동비적, 비효율적인 인건비가 나와요. 한 공무원 25년 30년 된 사람은 연봉 1억 넘고 이러잖아요. 그죠?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는 동비적. 10번요. 연봉제 장점. 연봉제는 한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출발됐습니다. 다 메이저리그 선수 연봉이잖아요. 그죠? 점은 우동임,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고요. 동기 유발 효과가 좋고 임금 관리가 최고 좋아요. 1년에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 단점은 위사장,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사기자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 2억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 받는데 봐라. 그것도 많다. 야. 연봉 2천만 원 준대 봐라. 사기자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사장, 장유유서, 우리나라 예로부터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선입자 우대의 원칙. 먼저 온 사람 이리 우대해줘. 그런 게 연봉제 성과급으로 가면 없어집니다. 우동임, 위사장. 그 외에 단점 몇 개 더 보면 2개 더 볼게요.
고환제도 태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환제도는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고, 태업은 연봉이 떨어지면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라든지 게으르게 일합니다. 이걸 프랑스의 사보타주라고 그러지. 프랑스의 사보타주는 불어로 남학신인데, 프랑스 중세의 그 영주들이 농작물을 많이 안 주자 밤에 팽민들이나 농노들이 그 남학신을 싣고 다 밟아버려요. 에이, 나도 제대로 안 주는 거 너도 못 먹어라. 불량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떨어지면. 그래서 불량품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고 기계 소모 발생도 가능. 큽니다. 11번 임금 하방 경직성과 영향 주는 요인 읽습니다. 여기 그대로 일정한 임금 미하로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고 한번 올라간 임금은 어떤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인은 명장강로, 명목임금을 선호하는 합의한상용, 장기 근속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해요. 노동자들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은 아무리 사장님이 우수한 근로조건, 이 노트북을 깔아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새 컴퓨터를 깔아주고 해도 그거는 사장님 거. 우리는 뭘 선택해? 임금. 우수한 근로조건보다 임금을 선택하는 그런 근로자들 때문에 이런 것을 노동자들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12번 필립스 곡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필립스 곡선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물가고요. 물가요. 밑으로가 뭐예요? 밑으로가 실업률이에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래 했나요?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물가와 실업률을 한꺼번에 잡을 수 없어요. 물가를 잡으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실업자를 잡으면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죠? 실업률이 높으면 불경기인데 불경기는 물가 내려가고 괜찮네. 실업률을 잡으면 호경기인데 호경기는 좋으나 물가는 올라가니까 일로 가면 호경기, 물가는 올라가잖아. 그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즉 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국가가 일시적으로.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필립스 영국 사람이죠. 영국 과거 100년간 경제 동력을 조사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밑에 문제가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세 가지요. 그 다음 베브리지 곡선에 대해서도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1차에 한두 번 언급이 있잖아요. 그죠? 2019년도도 1차에 넣은 적이, 이거는 결혼수고 이거는 실업자입니다. 종축은 결혼수고 행축은 실업자 실업률이지요. 이리로 가면 불경기입니다. 실업률이 많다는 것은 노는 사람이 많다는 불경이지. 이걸 다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종결혼 수마요. 종결혼 수마하여 한번 따라해봐. 종결혼 수마. 뭐? 베브리지 곡선. 종결혼 수마. 여러분 필립스 곡선은 대체로 잘 아잖아. 종결혼 수마가 제가 1번 종, 2번 결, 3번 원, 4번 수, 5번 마 순서대로 첫차요. 종결혼 수마 딱 정리해놨거든. 이거 보고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종축은 결혼수요, 행축은 실업의 관계인데 우하향 곡선을 나타냅니다. 아까 우하향 곡선이 나왔죠. 결혼수와 실업자 수가 같을 때 그래프에서 45도 선이 되며 완전 고용 행태가 됩니다. 완전 고용은 구직자와 고인자가 같을 때잖아요. 그죠? 딱 끊기는 실업자가 3명이다. 결혼수가 3명이면 이 실업자는 결혼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완전 고용 상태죠. 근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면 결혼수도 많고 또 밑으로 커지면 실업자 수도 많아지지. 그러면 구조적 실업자가 증가하고 총체적인 구조적 악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두 개 다 안 좋으니까. 근데 마찰적 수요부족 실업은 여기서 파악됩니다. 수요부족 실업자 수에서 결혼수를 빼면 돼. 실업자가 3명이다. 결혼수가 2명이다. 그럼 3명에서 2명 빼면 1명 남지. 실업자가 남는 거죠. 그것은 사장이
사장님의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요 부족 실업이라 그러지. 실업자는 3명이고 결혼서가 2명이면 1명 남잖아. 그것이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이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왜?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쉬는지 비자발적으로 쉬는지 그건 모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버리지 고스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라고? 종결원 수마요. 우리가 상담 초기, 중기, 종결 이래 하잖아. 종결원 수마 하여 5가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중요한 문제 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이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꼭 해두세요. 이거 올해 제가 계속 나온다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 3회 때는 한번 안 걸리겠나 싶어요. 14번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 해야 돼요. 뭡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는 한마디로 실경이 감소한다. 즉 실업률과 경제활동률을 감소하지요. 실업자 중 일부, 이를테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몇 번 취업을 해봤지만 취업이 안 되자 취업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대학원 지나간다든지 해외 이민 간다든지 하여 경제활동 인구였던 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면서 실업률에서 빠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면서 실경이 감소하는 현상을 실망된 노동자 효과다. 결론을 잘 뽑아야 돼. 실경의 감소,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활동 인구도 낮아지는 것. 그럼 부가 노동 효과는 뭐냐? 반대로 실경이 증가합니다. 경기 후퇴하여 불경기 때 아빠가 실직하지요. 아빠가 실직하자 가구주의요. 제2의 노동력으로 편제되어 있던 그 집의 대학생이든 전업주부가 일하러 나가요. 원래 비경제활동 인구였잖아. 그래서 불경기에 나감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불경기라서 취업이 안 되면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되고 실업률도 증가시키는 실경이 증가하는 것을 부가노동자 효과라고 그래요. 그 사례를 잘 설명해 놨으니까 프린트물 받았어. 댓글 달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문제 15번요. 샵 제도가 나옵니다. 샵은 오픈샵, 클로즈드 샵, 유니언 샵, 에이전트 샵.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사용자 신규 채용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오픈샵은 아무나 노동자의 가입 자유. 클로즈샵은 사용자 신규 채용 조합원만 노동자의 가입 반드시. 그러나 클로즈드 샵은 우리나라 법적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운노조는 가입할 수 있지요. 완전 비탄력적을 지향해 나갑니다. 완전 비탄력적은 E가 제로, 수직의 그래프를 가지는데 노동 수요 공급 탄력성 그래프에서 노조의 가장률에 노동조합장 허락 없이는 입사, 모집 채용, 해고가 안 돼요. 강력한 노조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을 지향할 수 있죠. 유니언샵은 사장님이 신입사원 뽑을 때 아무나 일정 기간만 노동조합원이 되면 됩니다. 에이전시는 다른 말로 대리샵이죠. 아무나 뽑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조합회비를 납부해야 돼요. 이런 것을 체크업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조합회비 징수요. 모든 노조원이나 비노조원도 조합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 제가 표로만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프린트 받으면 잘 써놨습니다. 이를테면 그 밑에는 노조의 단체 교섭 유형 4가지도 제가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놨어. 우리 앞에는 15번 문제는 노조의 샵, 오픈샵, 클로즈드, 유니언, 에이전시 샵. 이거는 단체 교섭력, 즉 기업별 교섭, 대학생 교섭, 통일 교섭, 모델 교섭도 해두세요.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 자, 추가 문제로 제가 아쉬움에서 2개 더 이었어요. 노동조합에서 파급효과, 위협효과 해두세요. 파급효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조직 부분에 임금이 하락되지요. 조직 부분에서 파업함에 따라 그래서 내몰린 사람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내몰려 비조직 부분에 공급 과잉이 되면서 기존 취업자의 임금을 압박하지요. 근로시간하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파반 조직 부분의 임금이 올라가고 비조직 부분의 임금이 떨어지니까 빈부격차가 증가되고 이중노동시장도 촉진되는 좋지 않은 현상이 파급 효과입니다. 비조직 부분이 팍 떨어져요. 비조직 부분 임금이 팍 급됩니다. 결론은 비조직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위협 효과는 위로 올라가죠. 어디? 비조직 부분 임금이 올라갑니다. 조직 부분에서 파봐져 임금이 올라가자 노조가 없던 비조직 부분의 사장님이 알아서 고마 임금을 올려줘요. 조직 부분에 3% 올렸다면 비조직 부분은 3%나 그 이상 올려줘야 노조를 안 만들지. 그래서 위협 효과는 비조직 부분이 조직 부분보다 임금이 그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위협 효과의 결과는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이중노동시장도 완화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배웠나? 대기실업 효과와 결과가 같이 나요. 대기실업 효과도 인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조직 부분에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지요. 추가 문제 하나 더. 산업별 임금격차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입니다. 산업별 임금격차입니다. 이를테면 노노집입니다. 노노집. 첫 번째는 반도체라든지 금속업에는 노동 생산성이 다릅니다. 농업은 1년제 농사이기 때문에 1시간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금속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데의 생산성과 농사의 생산성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동 생산성 차이, 두 번째 노동조합의 유무 차이입니다. 노조가 있고 없고는 임금격차를 이야기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기본적인 기능이 경제적 기능 아니야. 노조 기능은 경쟁공이라 해요. 경제적, 정치적, 공제적 기능인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기능이기 때문에 임금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산업별 집중도 차이입니다. 산업별 집중도는 있지요. 이 산업별 집중도라는 것은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산업을 또는 이 제품의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갑니다. 농업 이런 것은 독과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노동 생산성 차이, 노동조합 존재 유무, 산업별 집중도 차이 때문에 산업별 임금격차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동시장론 15문제인데 잘 정리하셔서 꼭 10월 13일 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